가장 높은 학습법은 내가 알게 된 내용을 누군가에게 전달하는 교육법이 가장 높은 퍼센트로 효율이 뛰어난 교육법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내가 알고 있는 걸 누군가에게 설명하는 건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그거 말고 바로 그 밑에 있는 안녕하세요. 서한정 작가입니다. 세 번째 시간, 책을 좋아하지 않는 아이들에겐 어떻게 책을 통한 교육, 독서 교육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명의 아이를 키우고 있다고 했잖아요. 3명의 아이들 성향이 다 달랐어요. 첫째 아이 같은 경우는 책을 굉장히 좋아했었던 아이였었고, 둘째, 셋째 같은 경우 어린 시절에 책을 그닥 좋아하고 막 즐기지 않았었거든요. 이런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책을 좋아하게 할까, 그 노하우를 조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했던 첫 번째 노하우는 직접 경험을 먼저 하는 거예요. 미국 교육연구소에서 이런 실험을 했었어요. 어떤 학습법이 가장 효율적인 학습법일까? 그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하는 방법이잖아요. 선생님들이 설명을 하시고 우리는 받아 쓰고 외워서 시험을 치는 이 방식이 가장 효율이 낮은 학습법이었어요. 가장 높은 학습법은 내가 알게 된 내용을 누군가에게 전달하는 교육법이 가장 높은 퍼센트로 효율이 뛰어난 교육법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내가 알고 있는 걸 누군가에게 설명하는 건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그거 말고 바로 그 밑에 있는 70% 정도의 학습률을 보이는 학습법이 뭐냐면, 내가 직접 만져보고 직접 눈으로 보고 직접 몸으로 체험을 했을 때 얻게 되는 것이 교육적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하는데, 저는 이걸 책에서도 아주 많이 확인을 해봤던 경험들이 많았어요. 이를테면 어느 날 저희 아이에게 상자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몸통에 씌우고 머리에 씌우고 팔다리에 끼워가지고 아이에게 다 입혀주면 걸음이 제대로 걸어지지 않아요. 로봇처럼 띡띡띡띡 이렇게 움직이게 되거든요. 그 상자를 입자마자 엄마 내가 로봇가 되었네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맞다 너 정말 로봇가 되었네. 로봇은 인간의 일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잖아. 그러니까 지금부터 너는 로봇, 너는 엄마의 로봇이야. 그러니까 엄마가 부탁하는 것들 들어줄 수 있겠니? 하니까 너무 신나하는 거죠. 평소에 심부름 시키면 별로 안 좋아할 텐데 이렇게 놀이로 승화를 해서 그런지 아이가 너무 신나면서 방도 닦아주고 청소기를 밀고 다니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하루를 보낸 날 밤에 제가 로봇 삐로삐로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 책을 읽어주면서 낮에 오늘 너는 엄마의 로봇이 되어서 청소기를 밀고 다녀서 엄마를 도와주었잖아. 이 책에 나오는 로봇 친구는 어떤 역할로 주인에게 도움을 주었을까? 라고 했더니 눈이 반짝 빛나면서 궁금하다는 거예요. 책이 먼저가 아니라 놀이가 먼저, 경험이 먼저. 그런 다음에 책으로 들어갔을 때 그 책의 내용을 완전히 흡수를 해버리더라고요. 책과 관련해서 우리 아이들은 아무리 노력을 기울여도 책을 좋아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했던 아이들이 거의 100%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경험을 먼저 하고 나서 책을 주었을 때 그 아이가 책을 쏙 빠져들더라는 사례들을 저희 세 아이뿐만 아니라 아주 많은 어머님들의 질문에 제가 답을 드리고 그 답을 피드백 받으면서 알게 되었어요. 이를테면 동네 한 바퀴를 돌잖아요. 동네 한 바퀴를 돌면 빵가게도 있고 약국도 있고 경찰서도 있고 정말 온 동네 안에 하나의 세계가 들어있거든요. 그렇게 빵가게를 지나가다가 빵 향기를 맡고 들어가서 구경도 하고 그렇게 일상을 보낸 다음에 집으로 돌아와서 빵과 관련된 책들, 그런 책 읽어주면 그 반짝반짝 집중하는 눈 정말 예쁘거든요. 그렇게 빛내면서 엄마 우리도 오늘 가봤지 라고 서로 소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아이가 직접 책으로 먼저 들어가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성향 자체가 온몸으로 움직이면서 배우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이런 아이를 부산스럽다, 집중을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몸으로 충분히 놀 수 있게 경험을 먼저 주신 다음에 그 경험과 관련된 책을 소개하면 아이는 정말 책을 좋아하고 사랑하게 돼요. 그렇게 좋아하고 사랑하면 책을 더 읽고자 하는 욕구가 생기거든요. 그런 식으로 일상을 보내보시면 책을 좋아하는 아이로 키울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비슷한 사례 한 가지가 바로 자연 관찰을 좋아하지 않는 아이들에게 실제로 생명체들을 키워보게 하는 거죠. 이를테면 달팽이 키우기 굉장히 쉽거든요. 호기심을 자극한 다음에 달팽이와 관련된 책을 읽어주면 그 아이의 눈빛은 달팽이에 대한 모든 것을 흡수할 태세로 보게 되거든요. 책으로 먼저 오지 않는다면 경험을 먼저 주시면서 조금씩 책과 친해지게 해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요즘 아이들은 되게 원에 이른 나이에 가잖아요. 대부분을 원에서 생활을 하게 되고
쉽게 잠자리에서는 책을 몇 권 읽는 것이 전부인데 이럴 때 이 방법을 실천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역시 검증된 방법이거든요. 유치원에 보내면, 어린이집에 보내면 금요일마다 유치원 주간교육계획안을 받아와요. 그러면 그 주간교육계획안이 예를 들어서 가족이라면 가족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있는 책들을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월요일 밤에 한 권, 화요일 밤에 한 권, 수요일 밤에 한 권 이런 식으로 그렇게 책을 읽어주신다면 이 아이는 원에서의 경험과 집에서의 엄마가 읽어주는 책이 하나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아이의 유치원에서 집중하는 몰입도가 확연하게 좋아져요. 아이는 유치원에서의 경험이 원래 알면 재미있거든요. 모르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유치원 생활을 좀 즐겁게 하게 되었던 배경이 되기도 했고, 그래서 이렇게 유치원 주간교육계획안을 통해서 아이와 함께 책의 즐거움과 재미를 주신다면 책을 좋아하지 않은 아이도 충분히 즐겁게 책 읽기의 세계로 빠져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대안을 제시해 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시간 독서의 중요성과 책 육아에 대해 전제를 알아봤고, 두 번째 시간 책 육아에 대한 여러 가지 오해들을 풀어봤고, 마지막으로 책을 좋아하지 않는 아이들에겐 어떻게 접근을 해서 책을 좋아하는 즐기는 아이로 키울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저의 3명의 아이가 모두 성인이 되었는데 아이를 다 키우고 나니까 책을 통해서 학교 성적을 좋게 만든다든지 혹은 좀 더 좋은 고등학교, 좀 더 좋은 대학을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아이와 함께 책을 매개로 놀고 소통하고 대화하고 나들이를 가고 했던 정서적인 부분이라고 할까요? 그것이 아이의 성장에, 아이의 자존감에, 아이가 평생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오히려 더 깊은 역량이 되더라는 것을 매번 느끼고 있거든요. 책을 어떤 도구로서 활용하기보다는 책을 통해서 소통을 하면서 행복한 육아, 행복한 아이의 성장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상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